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고 편안함과 기쁨의 꽃을 피우게 하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자,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주말에 아주 바쁠 때는 하루에 2탕씩 결혼식장에 갈 정도로 네. 굉장히 결혼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 결혼이라는 문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잘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준비 과정에서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안고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째 보면 이제 결혼이 현실로 들어가는 문이죠. 네. 이제 뭐 연애하고 사귀고 이런 것은 좀 낭만적인 것도 있었지만 네. 이제 양가 부모 모시고 뭐 결혼 준비하고 이런 건 이제 현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결혼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들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예비 부부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겠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분 또 주위 사람 다 관계되는 주제인데 결혼에 대해서. 네. 먼저 근데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좀 도움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책도 소개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도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 이야기도 부처님께서 이제 조금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부터 좀 시작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요즘은 배우자는 자기가 다 찾잖아요. 뭐 우리가 부모가 이런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해라 별로 이제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 부모가 이래 영향력이 컸거든요. 어떤 경우는 다 정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제 자기 이 자녀분이 배우자를 정하더라도 또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바라문이 있었어요. 바라문이 이제 딸이 4명이었어요. 딸이 4명인데 딸 4명을 이제 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러면 배우자한테 이 결혼을 시킬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간 거죠.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 신랑감들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떤 신랑감이 있나? 하니까 4종류 신랑감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다. 남자가 인물도 좋고 체격이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이가 좀 지긋하다. 그 당시에는 이건 시대적인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들면 안정되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문이 좋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것 같아요. 덕성이 있다, 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 인물 좋고 책 좋은 것도 참 좋다. 그 결론이 아니죠. 좋다. 두 번째 나이가 지긋한 것도 참 좋다. 세 번째 가문이 좋은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덕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 충고를 들어서 덕성이 높은 사익감을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남편 상하고 저희 남편하고는 아주 좀 거리가 멀어서요. 예.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 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아내상도 이 좋은 남편상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박사님.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예, 못했는데 아마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잘생기고 체격 좋다. 이 마찬가지겠죠. 여자가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다. 그래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지긋하다는 건 좀 젊다. 그래 하면 되겠죠. 아주 젊은 거다 하고 가문이 좋다는 그대로일 거고요. 그다음에 덕성 문제는 그대로니까 결론은 뭐 같지 않을까 네. 이런 점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저도 썩 좋은 뭐 신부감은 아니었네요, 박사님.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예.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서로 좀 이렇게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죠.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다른 조건들보다는 직접 일에 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 성격적인 거, 인격적인 거, 덕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럼 박사님, 경전에서는요, 예.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해줘야 될 그 일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할 일을 어떤 거라고 이렇게 네, 짚어주고 계세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갈라에게 주는 가르침경 거기서 이제 여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 역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듣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선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이 방송 들으시는 남편분들은 부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일단. 그다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경멸한다든지 얕보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주권 있죠, 권한 이걸 좀 필요한 경우는 줘야 돼요. 부인도 이래 뭔가 자기 책임 하에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인에게 적합한 권한은 줘야 돼요. 줘야 되고. 그다음은 바람을 안 피워야 돼요. 바람을. 안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장신구를 사줘야 돼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그것도 충분히 하는 것이 남자의 의무 속에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까 5가지 우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존중해야 되고 얕잡아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고 바람 피우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권한을 줘야 되고 장신구를 사줘야 되고 이게 이제 이 남편이 부인에게 해야 될 도리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다 하고 있는지. 이제 그다음 부인이 이 남편에게 해야 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건 약간 시대적인 좀 배경이 조금 있긴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맡은 일을 잘 해야 돼요. 지금에 비해서 과거는 상당히 맡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 살림은 거의 다 부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살면 살림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뭐 못 살면 못 사는데 어쨌든 맡은 일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을 잘 챙겨야 돼요. 주위 사람. 자기 어떤 식솔이나 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도 잘 챙기고 시부모 또 뭐 시가족 이런 주위 사람들을 이래 잘 챙겨야 돼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 바람을 안 피워야 돼요. 바람을 안 피우고 그 다음 재산을 잘 보호해야 돼요. 재산.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이렇게 말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함부로 하고. 이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포함돼요. 그 다음 5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숙련되고 잘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그게 포함돼요.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예요. 어떻게 좀 공감이 갑니까? 안 그러면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공감이 가요? 네. 예,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장신구를 사준다 이 부분 참 다 귀에 남을 거예요. 네, 아니 예.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상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요, 예. 결혼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 과정에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결혼이란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자기가 가장 행복할 거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근데 사실은 결혼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행복한 것도 많죠. 또 어려움도 많고. 하여튼 만만치 않은 게 기다리는 게 결혼인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딱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모르죠. 뭐 그렇게 하고 계속 또 행복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우리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상담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저의 어떤 경험에 바탕해서
결혼을 앞둔 사람 같으면은 세 가지 책은 좀 꼭 읽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의사가 쓴 책이에요. 미국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 뭐 이 책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읽었고요. 이 책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책은 대략 한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성격을 좀 잘 돌아볼 수 있게끔 쓰여져 있어요. 훈련편이라 해서.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하죠. 결혼 앞. 사랑이 과연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뭐고 그 진정한 사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숙, 원총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어떤 그 그룹을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5, 60대 됐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 책을 읽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 와, 내가 이 책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나 결혼 생활이 좀 편했을 텐데 하는 정도고 가끔 지하철 타면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안 보셨으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 책은 뭐냐면은 남녀가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이 시행 경험을 통해서 알겠죠? 네. 남녀는 서로 다릅니다. 그 남녀가 이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그 다름에 대처해 가야 되는지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상당히 재밌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게 있어요. 네. 야, 우리가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녀 차이랑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혹성이 다를 정도라는 거예요. 화성, 금성처럼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더해서 요거는 심리적인 이야기고 이제 성적인 거에 대해서 또 쓴 게 있어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의 침실 가꾸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성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요 책을 같이 읽으면 좋죠. 읽고.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비폭력 대화. 그거는 뭐냐면은 뭐 여기서 비폭력이라는 건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 주는 우리 말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잘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대화. 그래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잘 전달해서 상대방이 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게 하는지 또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잘 알고 해줄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요 한 세 권의 책만 좀 읽고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권하는데 여러분도 읽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비 부부가요. 결혼 전에 예. 왜 가족 그런 상담 연구소라든지 이런 예. 정신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예. 곳에 가서 함께 예. 좀 상담을 받아보면서 서로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예. 부분을 맞춰나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실제로 이 책건 때 보면 외국에서는 결혼 전에 뭐 한 20번 정도 상담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든지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래 좀 분석이나 상담을 받으면. 근데 이제 특별히 좀 약간 성격이 강하고 좀 유별나고 야, 너 결혼해서 좀 불안한데 주위에 그런 말 듣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꼭 이래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하게 되면은 요 결혼에 이래 필요한 요소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듣고 또 알고 노력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들어갈 때 너무나 환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아버지와 정반대 사람을 만나겠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이래 잘 한번 검토를 하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그다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나 하는 걸 좀 상담을 좀 어느 정도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네. 근데 아무리 결혼 전에 네. 뭐 남녀 심리에 관한 책을 읽고요, 또 뭐 연구하고 뭐 강의 듣고 뭐 이러고서는 결혼을 해도요, 네. 살다 보면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배우자한테 자꾸 기대고 또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좀 네.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연하죠. 바라니까 결혼하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친구가 주례를 선 결혼식을 갔는데 이 친구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초질감 말하는 게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덕 보려는 생각 내려놓고 상대방 도와줄 생각해라 하는데 그 친구는 저 건축학과 교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이래 결혼에 들어가는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또 우리의 어떤 낭만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그 다음 행복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려면 상대방을 잘 알고 또 자기도 잘 알면서 이래 현실에 맞게 이래 해 나가야지 사랑이 행복이 오지 그냥 해가지고는 행복은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행복은 정말 이렇게 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네. 막상 결혼 준비에 돌입하면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또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결혼 정보 회사 설문조사에 따르면은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인 1위가 신혼집이었고요, 박사님. 2위가 예단 문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둘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결혼에. 네. 결혼식 올리고 나면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예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단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가 이래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안 생기려면은 서로가 잘 알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잘 알게끔 해야 되고 또 나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탁 끼어들어요. 이 결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오해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래 볼 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오해를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커지면요. 나중에는 뭘 바로 잡아도 벌써 이미 감정이 상하면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결혼집이든지 예단이든지 그걸 준비할 때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상대방 측에서 무슨 오해가 있나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고 저는 뭐 생각할 때 결혼집이라든지 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형편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편에 맞게 좀 이 양갓집이 뭐 똑같으면 형편이 뭐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또 한쪽은 좀 넉넉하면은 조금 더 하고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꼭 결혼집이나 예단뿐만 아니라 뭐 이런 하객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형편에 맞게 서로 의논해서 얼마쯤 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쯤 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식당을 하나 구하면 되는 거죠. 형편에 맞게 하면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발동하죠. 우리 속의 장애가. 저쪽 집에 이제 뒤지지 않아야지, 기죽지 않아야지, 저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래 하다 보면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해까지 생기면 저 집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나? 이래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두 당사자가 우선 잘 통해야 돼요. 잘 통해서 우리 형편이 이렇고 우리 형편이 이렇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맞는 게 뭔가 해서 둘 사이에는 그런 오해도 없고 이 형편에 맞게 뭔가 조율이 딱 되고 그다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좀 더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오해 생기 없게끔 해서 적절히 형편에 맞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볼 땐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인데 그걸 풀어가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마음으로서 해서 내가 좀 더 있으면은 사람이 항상 부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좀 많을 때 써놓으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좀 적어서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고맙게 생각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고
또 주는 사람은 뭐 형편이 이러니까 해서 또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예물도 적절히 하는 게 좋겠죠. 사람마다 좀 특수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반영하면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렇게 뭐 혼수라든지 신혼집 같은 경제적인 것 말고도 예.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몇 가지 사연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만난 지 2년 된 커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결혼을 극구 반대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죠.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는 가끔 있죠. 네. 예, 많이 있죠. 뭐 이래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안 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정도로서 이제 흔쾌히 축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 사연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럴 때는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반대할까?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그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쭉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뭐 이래 요즘 세대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왜 반대할까? 부모님 나의 행복을 바랄 텐데 하고 쭉 이래 해보고 거기서 반대하는 어떤 이유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든지 또 그것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든지 또 어떤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는 모색해야 될 거예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가 좀 현실적이지 않고 부모 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는 보면 내 자녀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고 또 부모는 한 세대 전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볼 때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지금 뭐에 맞지 않고 또 내 자식이 너무 이래 좀 높아 보여서 좀 그런 좋은 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좀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해서 그런 걸 좀 부모님이 하여튼 염려하는 바를 안심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부모 반대하는데 결혼하고 그러면 자기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축하받으면서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또 이래 대화를 통해서 반전시키고 이런 것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결혼을 해도 그 비슷한 일이 많이 기다려요. 그럴 때 이제 집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또 다른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선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3번밖에 만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지나치게 적극적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연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기분 좋죠. 기분은 좋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누가 적극적이다 또는 첫눈에 반했다. 그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택해. 하나는 의식적인 요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를 보충해줄 이런 사람이 좋아. 또는 이런 직업이 안정돼.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기복이 심해서 불안정해. 나는 그러지 않은 직업을 택하겠어. 뭐 이런 게 의식적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첫눈에 반했다. 왠지 모르게 끌린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요인이 훨씬 강해요. 우리한테 사실 끌어다니는 힘이. 그래서 무의식적인 요인으로 뭔가 끌릴 때는 그거는 나중에 결혼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뭔가 확 끌린다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나한테 끌렸다 하면 하여튼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경우에는 자기 살아온 데서 뭔가 이래 한이 됐든지 왠지 그쪽으로 뭔가 이래 많은 꿈을 키워온 경우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거나 이런 걸 보이는 사람이 보면 그걸 확 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막 결혼하자 그러고 상대방은 이제 놓치기 싫겠죠. 빨리 뭐 하고 싶지만 좀 더 교제 기간을 가지는 게 좋죠.
가지고 그럴 때 물론 뭐 이래 사랑을 결혼을 머리로 따져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을까 하고 이래 좀 알아도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든지 이래 빨리 이래 불붙는 건 쉽게 마련이에요. 그러고 그건 현실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요즘 뭐 이혼을 쉽게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는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래 이제 나에게 이래 반하고 참 좋고 이러면은 그럴 때 나도 참 기분 좋고 이렇게 했지만 그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결혼도 좀 검토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이다는 거는 이제 첫눈에 반해서 막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이 소유욕이나 집착이 또 강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집에 바래줄 때까지 또 막 끝까지 바래주고 아무리 멀어도 오고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결혼해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어쨌든 좀 지나칠 때는 자기 혼자 보지 말고 자기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이래서 다른 사람도 좀 보게끔 하고 또 여러 경우에 이래 좀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심하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뭐든지 양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집착으로 나한테 온다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답답하게 할 수 있죠. 예. 자, 그럼 한 가지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연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옛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자주 갔더군요. 평소 저를 만나기 이전에 순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사연에서 순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 것 자체가 벌써 신세대죠. 제가 저 때만 해도 그 신경 썼거든요. 썼고 실제로 또 보통은 뭐 순결에 돼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이래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인식도 많이 변하고 요즘은 아까 저 사연처럼 과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대부분은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대학생들이 이래 상담해 보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많은 경우를 봐도 거의 신경 안 쓰고 소수가 신경을 써요. 소수가 신경을 쓰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야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변하냐면은 저의 부모님 세대는 연애한 것만 문제돼요. 연애만 했다는 사실만 그랬거든요. 옛날 저의 부모님 세대.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연애는 문제 안 됐어요. 이제 이 어떤 성적인 경험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는 가는데 우리 어떤 그 남자들의 심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래 무의식적으로 뭔가 작용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 순결 문제하고 이제 같아져요. 과거 문제, 순결 문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래 보면은 배우자를 이래 어머니처럼 이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자기의 부인을 이제 철을 아내를 이래 볼 때 은연중에 부모 어떤 그에 대한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볼 때 나의 부모는 어머니는 순결하잖아요.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여자친구의 다른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마음이 이상하게 편치 않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뭔가 용납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단 남자들 심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결혼했을 때 다른 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데 과거에 뭐 있다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불안으로 또 작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데 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거죠.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그런 것은 그냥 이제 염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뭐 그렇게 안 되도록도 이상한 거죠. 그런 거 없이 이제 열심히 살면 되고 그런 마음은 자기가 자꾸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고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볼 때 은연중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자기와 동시대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여자로 마치 나처럼 그렇게 자꾸 있는 그대로 보면서 또 나와 인연이 된 사람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아까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뭔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불안으로. 그럴 때 현실로 보고 자기 노력을 자꾸 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결혼을 생각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요 결혼을 결정하기 앞서서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이 좀 꼭 따져봐야 될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물론 이제 낭만적인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둘 만나질 않겠죠. 결혼도 안 하겠죠. 그거는 이제 토대에 놓고 그 낭만적인 사랑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때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이제 계속 유지시키려면 여러 가지를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략 한 7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격을 좀 생각해야 돼요. 성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성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거보다는 뭔가 두 사람이 이렇게 의견도 다르고 좀 다를 때 대화가 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저는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설사 내하고 틀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 그 점에 있어서도 내가 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보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좀 성격.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성격.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그래도 대화가 될 수 있고 남의 말에 적어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최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성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도 좀 생각해야 돼요. 종교. 종교라는 게 20대, 30대 초반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40 이후 50 이래 되면 종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따질 때는 상대방이 이제 강한 종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또 강한 어떤 종교다 하면은 되도록 같이 가야 돼요. 기독교를 강하게 민다면 기독교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불교를 강하게 면 불교 쪽. 둘 다 뭐 이 종교 저 종교 괜찮다면 그 문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댁의 어떤 종교, 뭐 또 처갓집의 종교 이런 종교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됩니다. 그러고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면은 다른 종교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성당에 가요. 그럼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또 내가 믿는 종교로 이제 믿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이 난처하잖아요. 종교도 우리가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젊은 사람도 그게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고요. 그 다음은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여자도 이래 다 돈을 벌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어떤 걸 짚고 넘어가냐면 이제 여자도 벌잖아요. 남자도 벌고. 그래야 될 때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저 때만 해도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저 경우는 저 때만 해도 보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부인이 관리해요.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은 남자가 관리하고 대충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업을 해도 여자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여자가 해요. 그러니까 돈은 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잘할 사람이 잘 이래 관리하고 잘 쓰고 물론 너무 아끼는 건 또 좋지 않죠. 적절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세상이 변해서 남자도 벌고 여자도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버는 돈으로 살고 여자가 버는 돈은 뭐 저축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이 이제 이 돈을 그 각자 뭐 통장으로 한다든지 뭐 어쨌든 서로 의논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요.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온통 마음을 안 주구나. 그래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경제 문제도 좀 문제를 삼아야 돼요. 서로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런 걸 하면서 서로가 이해를 깊게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따지듯이 하면요. 그럼 곤란하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자녀를 가질 건지 가지게 되면 몇을 가질 건지 어떤 식으로 키울 건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해서 애 안 갖겠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애를 안 갖겠다 하면 왜 안 갖겠다 하는지 또 안 갖고도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재밌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하여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동의를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건강 문제도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요즘 여자도 벌지만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 좀 관절이 안 좋다. 뭐 젊은 사람도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래 재활도 하고 잘해서 튼튼해지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건강 문제도.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하고 관련돼서 이제 가사 문제 있잖아요. 가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설거지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는 누가 하고, 그 다음 청소는 누가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갖다 버리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면서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나는 돈도 벌고 오고 집안일도 하고 나는 뭐냐 이래 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돼서 하면 이건 당연히 내 일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짚어볼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겠습니까? 식성 같은 건 안 봐도 되나요? 식성 네. 식성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네.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 스파게티 좋아하는 사람 이제 있는데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네. 거기서 이제 할 건가가 중요해요. 다를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 피자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싫은 사람. 그럴 때 이제 같이 가서 또 먹기 좀 괜찮은 걸 찾아본다든지 네. 뭐 이런 서로 의논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예. 저희 남편 한식만 좋아하고요. 그래요? 저는 안 가리고 먹어서 그게 조금 마음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네.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안 생기고 다르고 충돌된 게 오히려 더 사이가 깊어지고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아요. 이제 그다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뒤편에 넣었는데 살아온 가정 환경이 있죠. 집의 가풍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지만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 없이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차별을 두는 집도 있고 여자가 뭐든지 공부하고 꿈을 펼치고 이런 걸 또 좋게 보는 데도 있고 여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떤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미리 알아야 그 집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가서 괜히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네. 거슬려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이 서로 이 새 식구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시댁에서는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처가에서는 사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는지 이제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잘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인생의 목적이 있고 뭘 추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자꾸 꿈도 키워나가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래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면은 그것이 더 현실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빠진 이야기도 있지만 대략 한 7가지 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호흡을 맞추고 그래서 오해 없이 살다 보면 장애나 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난간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가는 노력,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정말 그 예비 신랑 신부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지 이런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결혼을 제2의 탄생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이런 걸 이제 좀 점검해서 네. 안 되고 있으면 이제 하는 게 또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나의 한계다, 운명이다 이런 생각될 때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인생을 잘 살려면 자기 자신부터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겠죠. 예,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보라십시오.